5월 1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 진행 중이고 오늘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분석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겨레 21 정윤환 기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취재 편의점의 국제 뉴스에 관한 한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해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뭐 조간 신문들 보면 일면 머릿 기사가 전부 미중 정상회담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이 별로 없죠. 기사들의 보도된 내용들을 쭉 보면 네, 뭐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미국을 압박을 좀 했다. 네, 그다음에 미국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 중국 쪽도 항해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미국과 뜻을 같이 했고, 네, 그다음에 이란의 핵 보유에 대해서도 음. 중국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라고 백악관에서 성명도 냈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눈에 띄지. 나머지 구체적인 얘기들은 아마 시간이 좀 지나야 네. 공개가 될 텐데, 중국 쪽은 원래 그렇게 잘 내용을 공개를 안 하는 편인데, 보통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이제 우리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상대방은 이런 얘기를 했다, 뭐 누가 참석했다 정도의 자료를 내요. 네, 그래서 어제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그런 자료가 나왔고요. 근데 백악관은 원래 좀 자세하게 막 저 보도 자료를 기존에는 냈었는데, 예.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는 그쵸. 비행기 안에서 소셜 미디어를 또 폭주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트루스 소셜을 예, 또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부 당국 간의 만남이면 각 당국 간의 어떤 포멀한 뭔가 좀 브리핑 자료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분석도 하고 전망도 하고 이럴 텐데, 이건 뭐 하루 왼종일 그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만 들여다봐야 기사가 되니 일단 기자들이 오늘 아마도 뭐 오늘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네, 오늘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숙소에 있다가, 숙소가 저 미국 베이징 중심가에 량마차오라는 데가 예, 있는데, 예, 예. 거기에 이제 미국 대사관도 있고 한국 대사관도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근처에 포시즌즈 호텔이라고 예. 태국 호텔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고, 거기서 이제 인민대회당 네, 베이징의 구도심이죠. 구도심으로 이동을 해서 공식 저 중나나이. 중나나이로 가죠. 예, 중나나이로 이동을 해서 예. 공원 둘러보고 기념 촬영하고, 그다음에 소인수 회담을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제 논의되지 못했던 것을 결정하는 예. 소인수 회담을 소인수 회담 겸 차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오찬, 네. 비공개로 업무 오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낮에 서우드 공항 통해서 알래스카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인수 회담 내용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비행기를 타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말을 하든 네. 아니면 트루스 소셜을 하든 간에 자기 주장의 예. 내용들이 관 속속 나올 거고, 예. 보통은 이제 아마 성과를 예. 경제적인 성과를 아마 포장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중앙일보는 대충돌도 그리고 대화합도 없었다. 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 많은 언론들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발언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얘기를 좀 하면서 대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천단공원, 티엔단공원이죠. 뭐 그 황제가 거닐었던 공원인데 황제 대우는 없었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 그리고 평소에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마시지 않는데 어제는 뭐 술을 마셨다, 와인을 마셨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좀 약간 사소한 팩트들이 네.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 기자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있으셨습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예, 2017년 집권 일기, 네, 2017년에 방중했을 때와 이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달라 보였다. 뭐 개인적인 느낌일
이긴 합니다만 예. 대단히 피곤해 보였고 트럼프가 예. 살짝 조바심을 낸다는 아. 듯한 느낌이었어요. 반면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대단히 여유 있어 보이고 예. 그 2017년하고 비교를 하면 네. 2017년에는 똑같은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그 자금성, 베이징의 네네네. 자금성을 아주 막아놓고 중국 쪽에서 이제 예. 정말 황제 의전을 했죠. 예, 예. 자금성에 들어가서 그 부인하고 같이 자금성에서 엄청난 연회를 네. 베풀었다면 예. 이번에는 텐탄공원 같은 경우는 예. 황제가 가서 예. 하늘에 고하는 자리예요. 예. 어제 두 사람이 텐탄공원에 갔는데 누가 황제로 보이던가요? 두 황제로 보이던가요? 거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시진핑 주석이 초대를 한 느낌. 그죠? 초대를 한 게 맞긴 하고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예. 아마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미중 간의 주도권이 네. 지난 9년 세월 사이. 동안 바뀌었다. 특히 이번 방중이 원래 3월로 예정돼 있다가 2달 가까이 연기가 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 이유는 이란 전쟁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호기롭게 시작한 전쟁을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이걸 끝내지도 못하는 상황. 그렇죠. 그죠? 그래서 중국의 도움이 네, 필요한. 필요하다는 예. 뉘앙스로 루비오 장관도 얘기를 했고 예. 누가 카드를 쥐고 있냐. 그러니까 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불러가지고 백악관에서 야단을 치면서 네. 너는 가진 카드가 없어라고 예. 윽박질렀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트럼프의 카드가 네. 오히려 없는 것 같다. 네. 이제 각각 두 정상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9년 만의 회담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던지는 것도 크고 그런데 일단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이 네.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서는 정 기자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은 네. 그레이엄 앨리슨이라고 미국 하버드대에 있는 정치학자가 2010년대 초반에 만들어낸 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투키디데스 하면 저 고대 저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쟁사라고 때, 그 전쟁사 아주 긴 전쟁사를 쓴 고대 역사학자인데 역사학자죠. 근데 앨리슨이 이 개념을 고안해낸 이유는 앨리슨이 미중 관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언젠가 강연 때 예. 중국은 올 때마다 달라진다.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면 그 공사가 끝나 있고 상황이 확 달라져 있다. 뭐 이런 그 강연을 하기도 한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 그대로만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뭐냐면 이제 기존의 패권 국가가 있어요. 네, 그쵸. 그런데 신흥 국가가 떠오릅니다. 네. 그러면 패권 국가가 처음에는 쳐다만 보고 있다가 점차 위협감을 느끼겠죠. 미중 우리 관계가 패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하겠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기존 패권 국가가 신흥 강대국을 상대로 떠오르는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그레엄 앨리슨 교수가 역사적으로 16가지 사례를 연구를 해보니까 네. 그중에 12개가 전쟁으로 귀결되더라. 뭐 이를테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떠오르는 강국이 하나 있었으니 일본이었죠. 네. 일본하고 미국이 결국은 충돌해서 그렇죠. 전쟁을 벌인 게 태평양 전쟁이고 예. 뭐 그런 사례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예. 전쟁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은데 어떻게 이거를 외교적으로 또 국제정치적으로 치밀하게 조율을 해서 전쟁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 용어는 미국보다 중국에 훨씬 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때 만난 중국 그 국제정치학자들, 네. 뭐 이런 미국 전문가들 대체로 인터뷰 도중에 또는 인터뷰 끝나고 사담을 나눌 때 네. 투키디데스의 함정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꼭 전쟁할 필요 없다. 둘이 같이 잘 살면 된다. 예. 어제 저 확대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했던 얘기하고 예. 똑같죠? 예. 이게 자주 썼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약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시진핑 주석이 이 용어를 사용을 했고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약간 교과서 같은 그런 발언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해해볼 수 중국이 좋아하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떠오르는 신흥 신흥 강국으로서 강국이 패권을
이미 위협할 수 있는 지위가 된 것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과거의 중국과 다르다. 예. 그래서 이 용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군요. 설계하듯이 자주 예. 사용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중국몽과 마가가 공존이 가능하다.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시진핑 주석이 모두 발언에서 한 것처럼 이게 충돌할 필요 없고 윈윈으로 갈 수 있다. 예.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예. 서로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 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예. 그거는 아주 그냥 중국 정치인이고 외교관이고 학자고 간에 입에 붙인 발언입니다. 그렇군요. 별로 그렇게 확 와닿는 말 아니고 예. 아주 교과서적인 교훈을 준 거죠. 훈시하신 겁니까? 거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 사실 많은 그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과연 이란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양 정상이 어떤 발언을 할 거냐라는 관심이었는데 그 대만 얘기가 오히려 더 세게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만 문제는 예. 중국한테 있어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만 얘기를 할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대만 얘기만 나오면 하는 게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떼어낼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고 해요.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만과 관련해서 대만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독립 국가가 아니고 중국의 일부인데 미수복 상태인 거죠. 네. 그죠? 그래서 대만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접촉을 한다거나 이러면 아주 엄청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죠.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한테도 자기 임기 안에 그러니까 자기 지금 3년임 했고 언제까지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기 임기 안에 대만을 수복하는 것, 대만과 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라고 필요하면 무력까지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네. 주장까지 했어요. 집권 초기부터. 예.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그 거부 반응이 세지고 그러면서 민진당 정부가 거푸 들어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시진핑 주석은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미중 수교한 직후에 저 대만의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만 기본법을 입법해서 대만의 방위에 필요하다면 무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수교 당시에 미국이 약속했던 그 중국 본토가 네. 중국인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마찰을 빚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원칙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루비오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네.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한 게 없다. 기존 입장과 같다. 네. 기존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제 센 발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중국으로서는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네. 대만과 관련해서 미국이 선을 넘으면 네. 이거 문제가 심각해질 거야. 이 얘기는 우리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중국에서 대만 가지고 장난하면 불장난하다가 그쵸. 네 손이 불탈 거야. 예. 뭐 이런 표현들 그쵸, 뭐 들어봤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뭐 그 네 가지 레드라인 막 이런 얘기 할 때 네. 그때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란 문제는 네.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조금 시계를 뒤로 돌리면 네. 5월 6일에 이란 외교장관 아바스 아그라치 외교장관이 네. 베이징을 찾아요. 그래서 왕이 부장도 만나고 그러면 소통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5월 10일에 이란이 미국의 14개항 종전 제안에 대해서 반응을 보내요. 네. 반응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맞아요. 뭐 이런 강경 발언을 하면서 엎어버리죠.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란 휴전이 호흡기 달고 있는 상태다. 아,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서 가족들한테 생명 연장. 환자 지금
저 생존 확률이 1%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의 상태다. 예. 막 엄청나게 막 위기감이 조성되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았죠. 어. 그러면서 파키스탄을 가운데 두고 물밑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벤스 부통령도 네. 진전이 있다는 얘기를 살짝 흘리고 예.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에 예.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음.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도와줘. 중국이 이란을 조금 압박해달라는 뜻이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호르무즈 개방 문제나 이란 핵보유 반대 네. 여기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뭐 합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제가 그래서 어제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 있었던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란이 2차례 등장하는데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를 해요.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등 네.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 등 중대한 국제 문제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관련해선 네. 중국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백악관에서 낸 논평은 네. 시주석은 호르무즈 군사화에 반대한다. 네.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금지에 동의했다. 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고자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힌 호르무즈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은 뭐냐? 예. 호르무즈가 봉쇄된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 군사 행동 때문이다. 거든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군사 행동 때문에 호르무즈가 막혔다. 예. 이게 일관되고 명확한 인식이다.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백악관이 이 성명을 내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그 미국이 원하는 식의 중국의 대이란 압박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에서 적극적인 중재, 네. 미국도 너무 그 고집 피우지 말고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자 예.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지 않죠. 예. 네. 저는 이제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좀 정상화로 돌아가는 기본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오늘 나오는 이제 소식들을 종합해 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뭐 함부로 예단하기 좀 어려운 그냥 큰 행사를 치르고 난 정도의 느낌밖에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상회담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되고 기다려 온 건데 네. 어제 확대 정상회담 내용만 놓고 보면 네. 뭘 이렇게까지 했지? 막 관심을 기울일 만한 상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제 그 이번 방중 대표단에 뭐 루비오 장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루비오 장관은 2020년인가요? 상원의원 시절에 외교위에 있으면서 정말 중국을 가장 앞장서서 비판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네. 문제, 그다음에 홍콩에서 그때 보안법 도입하려고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 핍박 당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비판하다가 네. 중국이 제재를 부과했어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안 나오지만 대충 이제 방문은 어렵겠죠. 네. 근데 루비오 장관은 국무장관이니까 국무장관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될 참모죠. 네. 이번에도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회담을 진행했죠. 네. 게다가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뺄 수 없는 예. 참모 중에 참모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이 루비오 장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때 썼던 루자를 네. 한자를 바꿔요. 중국어 표기를 바꿔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루신할 때 루자로 바꿔요. 아.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어 표기를 바꿔서 이제 제재를 우회했지. 제재를 해제해 주진 또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회적인 것일 테고 뭐 또 헤그세스 장관이
50몇 년 만에 예. 미국 국방장관으로서 50몇 년 만에 예. 방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헤그세스 장관 방중은 그것도 뭐 몇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남중국해 등지에서 네. 양국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적 소통 채널 확대 강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중국 전임 국방부장들이 막 잘리고 네. 막 당에서 쫓겨나고 부패 때문에. 네. 그래서 둥진 국방부장이 이제 지금 현재 국방부장인데 예. 헤세스 저 파트너? 장관하고 예. 아마 고위급 접촉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 대만 문제 관련해서도 국방장관 차원에서 예. 논의해야 될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의 무기 수출 문제도 네. 거론됐을 테고, 그다음에 핵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전략적 소통도 좀 필요했기 때문에 네. 동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네. 그 눈길을 끄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통상의 그 학의할 때 네. 대통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참모들이 내리는데 네. 어제는 가족이 먼저 내렸다. 이것도 네.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는 것과 함께 네. 경제와 관련해서 뭐 젠슨 왕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뭐 그만둔 팀쿡까지 그래가지고 전체 소위 이제 미국의 재계 거물들이 다 총출동했다 이제 이런 언론의 분석이 있는데요. 그런데 또 러트닉 상무장관은 안 갔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이해가 안 간다. 일단 비행기 하기 문제는 네, 통상적인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기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없다. 같습니다. 예. 경제사절단은 2017년 방중 때 이번보다 많이 갔어요. 아 그래요? 원래 우리도 대통령 저기 그쵸, 항상. 국빈 방문할 때는 예, 뭐, 뭐 300개, 뭐 막 150개 엄청난 재계 거물들이 그렇습니다. 함께 가서 가죠. 이거는 이제 뭐 그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달지 경제 네. 교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니까 예, 그 저 재계 인사들한테도 기회고 사업의 기회고 네, 그겁니다. 그거고 눈에 띄는 뭐 이를테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상하이에 엄청난 메가 팩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전 세계 매출의 20%가 중국 시장에서 나오니까 중국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야 당연히 가는 거고. 예, 젠슨 왕이 좀 눈길을 끌죠. 예. 그러니까 중간 경유지인 알래스카에서 합류했다는 그쵸. 얘기 나오고, 예. 그러니까 급히 왔다 뭐 이런 건데. 원래 예정된 인원이 아니었는데 알래스카에 가서 그를 태우고 늦게 와서 뭐 3시간 정도 늦게 도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이를테면 2018년이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불을 뿜기 시작한 게 그 무렵부터 미국이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하는 것을 조금씩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첨단 기술 유출을 운운하면서. 네, 예. 그러다가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죠. 2022년에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도적으로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이나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장비, 맞아요. 반도체 만드는 장비 미국산 네. 반도체 장비가 제때 들어오지 못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소리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자꾸 풀어요. 이걸 자꾸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뒤집으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걸 자꾸 풀면서 예. 이번에도 저 젠슨 황이 가면서 어제부터 미국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AI용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일정 부분 수출하는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주는 선물이고 예. 그 대가로 중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중서부 농촌 지역 예. 지금 막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서 비료 안 와가지고 난리잖아요. 거기서 농산물 대폭 사주고 예. 그다음에 미국산 에너지도 대폭 사주고 네. 뭐 보잉 항공기도 좀 사주고 뭐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잘 포장해서 내가 이만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번 그 방중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네. AIV 기술과 관련해서 중국 규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 거다. 뭐 이런 언론의 분석도 있던데 그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예, 내부적인 내용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직 공개가 되지 판단하기는 않았어요. 어려운데 예, 상무장관은 반드시 가야 하는 중에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 USTR 무역 대표도 이번에 갔고 네. 보통 재무장관, 상무장관, USTR 이 세 명은 그 무역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그쵸. 꼭 가야 되는데 예. 러트닝만 빠진 게 눈길을 끌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진핑의 협조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전쟁 끝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루비오 장관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이 현재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벌이고 있는 행동과 앞으로 하려는 행동을 포기하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득하기를 희망한다. 뭐 이제 이런 발언을 말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정말 더 장기화가 되고 힘들어진 난항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아그라치 이란 외교장관이 5월 6일에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네,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 이라는 중국을 신뢰하며 중국이 종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네, 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죠. 저쪽 미국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고 예, 이란도 적극적인 역할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중재자가 된 셈이네요. 예, 왕이 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전면적인 전쟁 중단이 시급하다. 1번.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통항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교전 당사국들이 네. 신속하게 대응하기를 희망한다. 2번. 중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을 높이 평가하며 이란이 핵 에너지를 이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3번. 네, 예. 이란하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이미 딱 그 네. 안이 나왔네요. 안이 나온 예. 거고 요 안에 맞춰서 이란이 어, 5월 10일에 예, 워싱턴으로 역제안을 던진 거고 예. 이걸 지금 안 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것은 이걸 쓰레기라고 집어 이게 던진 던졌는데 건데, 그거 아니고서는 예,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돼요. 예.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 하루에 10억 달러씩 전쟁 경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10억. 하루에 10억 달러. 예, 미국 쪽 추산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해상 봉쇄도 군사 작전이에요. 그죠? 그 많은 함정과 네, 항공모함 2대와 그만 5만 명이 넘는 병력을 유지시키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하루라도 이제 그 왕이 부장의 그 언급처럼 즉각적인 전쟁 중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국제 사회가 모두가 동의하고 정말 오늘이라도 이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이걸 원하는 건데 미국은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승전국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많이 빠지니까.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란 쪽에서 승리한다 그럼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견딜 수 없는 어떤 모욕감을 느끼게 될 텐데. 이미 그렇게 됐죠.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어 보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하루라도 빠르게 전쟁을 중단할 수 있는 미국이나 혹은 더 트럼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모종의 이게 필요한 건데 벌리긴 또 되게 많이 벌려놓지 네.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해방 프로젝트 이런 네. 것도 여전히 또 중단된 일시 중단이고 또 언제 재개할지 모르는 뭐 이런 네. 상황이고 어디서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나서서 판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냐 네.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중국이 전면에 나서서 네. 막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마쿠에서 움직이겠죠. 마쿠에서 예. 마쿠에서 움직이겠죠. 지금 전면에 나서서 그러면 중재하는 결국에는 파키스탄 파키스탄이니까 중국은 아마 마쿠에서 조정자 이란과 역할. 미국이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예. 거중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 전쟁이 네. 미국한테 어떻게 됐느냐? 워싱턴 포스트가 5월 14일에 네.
정상회담 직전이죠. 직전에 댄 케인 합참 의장한테 최근에 보고된 기밀 정보 보고서 내용을 공개됐어요. 네.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란 전쟁이 예.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한테 엄청난 전략적 이득을 안겼다라는 아, 평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직후부터 예. 중국은 미국의 동맹인 걸프 연안 국가에 예. 무기를 수출하고 예. 반면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걸프 지역 미군 기지하고 네. 동맹의 원유 기반 시설 방어에 급급하고 애를 먹었죠. 네. 무기도 많이 떨어졌고 중국은 걸프 국가는 물론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에너지 위기에 처한 각국을 지원하면서 외교적 성과도 올렸다라고도 평가했는데 뭐냐면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네. 제3 이런 옛날에 표현하던 제3세계 국가를 상대로 중국이 엄청나게 지원 활동을 했어요. 뭐냐면 미국이 사고를 쳤는데 네. 중국이 뒤에서 지원하네. 오 중국 고마워. 미국 미워. 예. 요런 것을 만들어내는 전략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예. 중국은 이란 침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판했고 국제 질서에 책임 있는 수호자란 미국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이란 침공을 미국의 호전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몰아갔다. 네. 이렇게 짚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제사회 균형추가 힘의 균형추가 중국 쪽으로 약간 쏠리는, 틀어졌다라는 게 기밀 정보 보고서에 담겨 있는 거죠. 미국 내부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고 싶은데 못 끝내고 있는 미국은 우리가 알던 예전에 그 미국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제국적 어떤 큰 힘을 국제 사회에서 원탑으로서의 미국이 갖고 있던 지위는 이번 정상회 그게 확인이 된 정상회담 그렇게 저도 그게 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4일 시진핑 주석 부부를 백악관에 초청하겠다라는 사실이 좀 나왔는데요. 미중 양국 간에도 셔틀 외교를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 조만간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에 와서 또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될까요? 9월 24일이면 네. 미국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아마 분위기가 엄청 업돼 있을 시점이에요. 예. 그리고 올해가 시진핑 주석도 언급했지만 미국 건국 250주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이 있을 거고 9월 24일쯤이면 선거에 아주 좋죠. 시진핑 주석이 와서 예. 미중 관계가 아주 돈독해하고 뭐 중국이 대규모 투자도 하고 뭐 이러면 그림 나오죠. 네.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트럼프의 국내 정치용으로 시진핑을 활용할 생각. 뭐 어떻게 진전되는지 저희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